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일 것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연말 이후에 실제로 이런 도발에 나설지는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협상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공언한 새로운 길은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시한을 넘기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속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They're talking about more provocative testing activities, including, testing of ICBM range missiles, and maybe even further nuclear tests. And maybe they make announcements about the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additional system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냈던 유일한 성과를 깨트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낮은 수위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may even do things to make those threats more plausible, like rebuilding another nuclear test site or reconstructing the satellite launch facility that was partially dismantl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역량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North Korea does whatever it can to get out of the UN sanctions, or at least to persuade its former major trading partners, China and Russia and maybe other countries, to stop implementing those sanctions. 피츠패트릭 부차관보는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는 북한이 연말 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 상원 의원들은 이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 한국의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분담금의 대폭 증액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의 증액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상당한 기여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recognize that the South Koreans are a valuable ally,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our mutual defense and security, particularly against the North Koreans, and that there has to be a sharing of the burden fairly betwee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Really important to look at the contributi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amp Humphreys. That's a large new U.S. Army military base that almost 90% of that was paid for by the government of Korea, which we appreciate. I know.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f you have differences of opinion, that's fine, but you can express those privately. You shouldn't be publicly reserving most of your ammunition from the nations that you're closest to.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에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We provide a lot of service, a lot of help, a lot to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Of course, the same is true with South Korea. And we expect them to carry a larger portion of the burden, and I support him in that position.
공화당의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적 위협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백악관은 이런 포괄적 시각을 갖고 무역과 국제적 입지에 관한 동맹국과의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자신의 부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참전용사들과 미군들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9일 텍사스 포트 후드 미 육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 자신은 군 복무를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복무한 미 육군 참전용사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의 아들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친은 가슴에 훈장을 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한국 전쟁에서의 영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라고 늘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포트 후트에 주둔 중인 제1기병사단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지난 세기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 전쟁 당시 제일 먼저 평양에 입성한 부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 등 미국의 현재 동맹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 한일 결속력 약화가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미한일 결속력 약화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29일 브루킹스에서 열린 기로에 선 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갈등이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also prefers bilateral negotiations and bilateralism because it gives them a chance to exploit national preferences. You can see the North Korea's own hub and spokes way of dealing with its neighbors. 정박 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가 결속력을 보여줘야 북한이 제멋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또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데에는 미국이 동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ne area that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is how it has manag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there's been very little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on that front. 한편 지소미아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철회 결정 재고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일본 방문 중 한국이 지소미아에 복귀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달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사건으로 미국, 한국, 일본 모두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한국의 지소미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통보는 상황을 갈아엎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막힌 돈줄에 숨통을 트려는 의도라고 태형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 태형호 전 공사는 VOA에 북한이 문재인 한국 정부를 믿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죄인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숨통을 트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신임 사무총장에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로시 대사는 당선 직후 취재진을 만나 IAEA 임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에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을 추방한 가운데 IAEA는 관련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가뭄의 여파 등으로 북한의 주요 작물 수확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29일 VOA에
올해 북한 수확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도 10만 톤에서 20만 톤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농작물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